역학적 에너지 보존 스킬 쪽이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일단 마찰이 나오는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는 사람 학교에서 마찰이 있는 거 풀어봤어? 몰라? 슬픈 눈빛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오늘 어디 갔어? 항상 그런 아이. 요즘 그러네 이게. 시험병이 다가올수록 여유를 찾는 거야 여기가.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첫 번째 문제예요. 문제를 보고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지금 수평운동이죠. 그럼 이 그림 안에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런 거 정도. 슬프게 고개를 끄덕거려 그냥 딱 보거든. 지금 보면 문제는 요렇게 써있어. 요런 말을 잘 봐봐. 마찰이 있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지? 에너지 손실이 있다는데 이 손실이란 말을 잘 들어봐. 손실이란 말은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해준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100% 전환될 수 없다라는 그림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야? 그렇지. 그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일을 해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으로 100% 안 된다는 뜻이야. 마찰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5N으로 당겼더니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10m 이동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이거 잘 봐. 일정한 속력.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에너지가 그럼 하나도 안 쓴 거냐? 쓰기 썼지. 자, 얼마의 일을 했을까? 5N 곱하기 10m라는 일 에너지를 했기 때문에 50J의 일을 해준 거야. 해줬는데 누가 가져갔어? 마찰력이 뺏어갔어. 마찰력이 한 일, 마찰력이 여기 은근슬쩍 작용하고 있거든. 마찰력이 여기에. 그죠? 그래서 얘가 가해준 50J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게 아니라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갔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물체에 50J의 일을 가했는데 얘가 50J를 써버린 거야. 얘는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이해갔어?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은 50J. 마찰력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에너지에게 역학적 에너지 증가 이런 것들을 전혀 영향을 못 주게 만들어버린 거야. 자,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5N이다. 당연히 이동거리가, 이 마찰력을 R이라 표현할게. 이동거리가 10m이기 때문에 50J이 나오려면 5N. 다시 말해서 뭐가 성립한 거니? 힘의 평형이 성립했다라고 할 수 있어. 이해 갔죠? 그래서 맞습니다. 5N이 힘이 한 일은 50J를 맞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일은 50J를 해준 거야. 근데 왜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없다고? 50J를 빼앗겼으니까. 자, 이런 빼앗긴다는 표현을 쓰니까 무슨 일이 벡터 아닌가? 아니에요. 일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알겠어? 일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냥 일을 가해줬느냐 아니면 뺏었느냐 이 뜻이에요. 그냥. 다음, 힘이 한 일의 크기는 마찰력의 한 일의 크기보다 크다. 지금 일이 이 일보다 크냐고요. 컸으면 운동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증가했겠지. 그지? 지금 틀렸습니다. 이해 갔어요? 자, 다음 문제.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있는 수평면이 지금 마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 스킬 쪽이니까 아무래도 마찰에 대한 문제들이 많겠죠. 잘 보세요. 질량이 M은 물체를 수평방에 일정한 힘 몇 프로 L만큼 당겼더니 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일을 얼마나 했을까요? F 곱하기 L만큼 일을 해줬을 겁니다. 이렇게. 맞죠? 물체의 속력이 V에서 EV. 여기에 잘 보세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이 운동 에너지는요, 질량에 비례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물체가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일 때는 이걸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써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냐? 줄로 엮여 있거나 붙어서 갈 때. 기억나죠? 그런 운동계에서는 둘이 붙어서 가거나 줄로 엮여 가면 둘의 속도는 똑같겠죠. 몇 초당 같은 운동기니까. 그때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해요. 속력이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요걸 보자는 거예요. 요걸. 얘는 속력이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무슨 말일까? 지금 이때의 속력과 이때의 속력이 2배 차이 나죠. 에너지 차이는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때가 1이라면 이때는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운동 에너지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린다는 가와 같은 조건에서 질량 예민 물체를 숙성을 일정한 힘 2F로 L만큼 당겼더니, 자, 여기는 W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물체의 속력이 V에서 3V로, 그럼 얘는 에너지 변화가 1대 9로 나오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줘야 될 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거는요, 이 지면이 동일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찰이 있는 수평면이란 이 조건은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질량이 예민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F로 당기느냐 2F로 당기느냐, 그 속력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나왔다. 여기는 얼만큼 변했어요? 에너지가 3만큼 변했고, 여기는 에너지가 얼만큼 변했어요? 8만큼 변한 거예요. 지금 에너지가. 알겠어? 미지수를 쓸수록 식은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3과 8만큼의 에너지의 증가가 있었다. 이 EF가 온전한 힘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 힘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을까? 일정한 뭐가 있을까? 마찰력이 존재하겠죠. 일정한 마찰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3만큼이라는 에너지는 결국 진짜 알짜임 이거 곱하기 얼마? 이거를 한 값과 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얘도 마찰력은 똑같이 작용하니까 이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야 되느냐? 이 알짜임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알짜임. 아시겠어요? 이 알짜임이 몇 대 몇일까요? 에너지가 3대 8인데 길이는 똑같아요. 3대 8이겠죠. 이해 갔어요?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알짜임이 얼마인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W는 F1이랑 똑같아요. 1은 그만큼 가해줬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얻은 에너지는 현재의 에너지보다 3배. 3배라는 거죠. 3만큼 더 커진 거고 얘는 8만큼 더 커진 거라고요. 근데 FL의 곱을 보면 이게 온전한 F가 아니라 마찰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짜임을 구할 때는 합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힘 F의 마찰력. 얘도 힘 EF의 마찰력. 마찰력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알았어요? 마찰력이라는 게 학교에서 자세히 배우진 않았죠. 마찰력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찰력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뮤값이라고 하는데 이걸 마찰 계수라고 하고요. 마찰 계수는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얘는 재질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수는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요 애는 뭐냐? 수직항력이에요. 이런 수평에서는요, 아래에 누르는 중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땅바닥 아래로 안 꺼질까요? 바닥이 받치니까요. 그걸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근데 이 수직항력은 여러분들 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수평면에서. 이것이 빗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물투예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M도 똑같잖아요. 지금 물체도. 그러니까 마찰력은 동일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외력만 F에서 EF로. 그런데 그 F, EF가 알짜임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동일한 마찰력이 거기서 방해를 하니까 실제 얘들 알짜임의 B는 결국 3대 8이 되는 겁니다. 3대 8. 알겠어요?
그러면 가속도 B도 3대 8이 되는 거예요. F는 MA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 나에서 가에서의 3배다. 여기 보세요. 이 힘이라는 게 얘랑 비례하잖아요. 얘랑 비례하죠. 얘는 똑같으니까. 맞죠? 3배입니까? 아, 2배입니까? 아니잖아요. 몇 배요? 3분의 8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에너지를 그만큼 준 거니까. 풀어주니까 되게 어렵네, 문제가. 스킬이. 이 완에서 이런 거 나오면 니네 어떡하냐, 우리 애기들. 알았어. 근데 보여? 좀 이게 뒤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그래. 선생님 좀 몸이 호리호리하긴 하지만, 그지? 그래도 그게 어렵잖아. 가에서 마찰력이 한 일의 양은 이라고 했거든요. 보세요. 이 마찰력이 한 일의 양을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 V제곱, 그 다음에 이건 2분의 1 M, 뭐 V제곱? 4V제곱이 되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MV제곱이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만큼이 손실되었다는 얘기예요. 손실되었다. 그렇다면 마찰력이 한 2를 갖고 따지려면 우리는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얘는 현재 어떤 에너지를 가져요? 이만큼을 가졌었죠. 현재 2를 가해주지 않았을 땐. 근데 여기에 가서 얼마의 에너지를 갖죠? 자, 이만큼을 갖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럼 실질적으로 R자임이 한 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R자임이 한 일은 3MV제곱이 되죠. 이해 가요,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은 도리도리 하세요. 그럼 선생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을 하나도 안 했을 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입니다. 맞죠? 근데 얘가 이만큼의 일을 가해줬더니 2분의 1 M2V의 제곱이 된 거죠. 그럼 결국 이건 2분의 1 4MV 제곱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얼마큼이 증가했냐? 그럼 2분의 3MV 제곱이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누가 한 일이에요? 이 F가 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F-R 값이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마찰력이 한 일의 양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 값에서. 여러분 이건 손실 에너지죠. 마찰력이 없었다면 이런 거거든요. 없었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F-R은 3이고 EF-R은 8이고 저거를 통해서 R값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응? 식이 두 개니까 봐봐. 이 비례값이잖아요. 얘는 뭐와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얼마다 이건? 그러면 밑에서 2를 빼버리면 F는 얼마라는 결론이 나와요? 5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F는 5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알겠니? 그럼 R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겠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5만큼 힘을 가했는데 지금 2만큼의 힘이 손실이 된 거예요. 결국은 R자임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3이라는 얘기입니다. R자임은 3. 알겠어요? 그럼 3이 얼마의 에너지를 한 거라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3이 이거면 얘는요? 3이 2분의 3이면 얘는 2분의 2 MV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비례식으로. 그래서 MV제곱이다. 이건 맞는 설명이라고. 풀어주면서 기분 나쁘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웠지 문제가? 근데 니네 야 이거 개념완성 하는 학교 손들어봐. 학교에서 개념완성 니네 문제 다 풀어줘. 학교에서 선생님이? 네. 이것도 풀어봤어? 그런 것 같아. 이해 갔니 지금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얘기해. 괜찮아? 야, 이거 안 나와. 이런 건 안 나오는데, 풀이 과정은 봐봐. 지금, 요거 있잖아, 요거. 선생님이 왜 저 힘을 3으로 놓고 8로 놔요? 이렇게 했잖아. 고급 문제를 풀 때는 직관론이 필요하거든. 실제로 F-8이 3N이냐? 그건 아니야.
이 식을 우리가 세웠잖아. 이 식을 세웠을 때 얘는 같으니까 얘 값은 얘로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비례값을 찾은 거야. 비례값. 그래서 우리가 R자임 F를 찾고 E를 찾은 건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풀었는데 요걸 통해서 이 값을 찾아냈으면 실제 R자임은 3인데 이 3이 한 에너지가 여기서만 구해보면 2분의 3 mv제곱이야. 증가한 게. 그럼 2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2라면 요 3이 2분의 3이 mv제곱이 됐다. 그럼 여기다 뭐 곱한 거냐? 이거 곱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도 요거를 곱하면 이런 얘기라고. 똑같은 비례값으로. 그러면 얘가 한 일, 사실 마찰력이 한 일은 빠진 일이 되겠지. 맞지? 그런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마찰력이 없지. 만약에 그냥 온전하게 5가 그냥 작용했다면 얼마의 에너지가 돼야 되냐? 이게 돼야 돼. 2분의 4 mv제곱이 아니라 이만큼의 에너지가 돼야 된다고. 근데 mv제곱이 빠져갔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기분 좋게 봐. 기분 좋게.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저렇게 구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자, EF가 물체의 한 일은 이라고 했거든. 여기서 EF면 얼마겠냐? F가 얼마냐? 5지. 그럼 5라는 게 이거잖아. 그치? 결국 우리가 F가 5라면 얘는 10이야. 10 맞지? EF는 10이야 5가 이만큼 했으면 10은 몇 배 해줘야 돼? 2배 해줘야 되겠지? 다 비례값으로 구하면 돼. F를 5로 잡았으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한 일은 얼마야? 실질적으로 한 일은 5를 2분의 5로 잡았으니 10은 그거의 2배. 이만큼의 에너지를 한 거라고. 알겠니? 이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0 mv제곱을 2를 해줬어. 여러분 이거 얼마야? 2분의 9 mv제곱이잖아. 이거 계산해보면 기잖아. 그러면 얼마 빠졌어 지금? 2분의 1 보통 mv제곱 빠져야 되지. 그죠? 2분의 9 맞죠? 얘는 2분의 10 맞죠? 맞죠? 2배니까 여기다 2분의 1 mv제곱 하면 2분의 10 mv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9 mv제곱 되고 이거 2분의 10 mv제곱이 되니까 원래 얘는 처음에 얼마가 있었어요? 이만큼 있었잖아. 그런데 2분의 10 mv제곱 가해주면 얘는 원래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EF가 그대로 2를 하면 2분의 10을 더해봐요. 이만큼이 돼야 돼요. 원래는 2분의 11 mv제곱이 돼야 되거든. 근데 왜 2분의 9로 변했어? 마찰력이 한 일이 mv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찰력이 여기서도 mv제곱 뺏어내고 여기도 mv제곱 뺏어내니까. 알았습니까? 자, 지금부터 봐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보여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래서 봐요. 마찰력을 2로 놓고 외력을 5로 놓은 것까지는 이해 가요? 다시요. 우리가 여기서 상대값으로 이걸 통해서 F는 5에 해당되고 벌은 2에 해당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지금 맞지?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구하는, 다시 말해서 2가 얼마의 에너지에 해당되고 5가 얼마의 에너지에 해당되는지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어떻게 구했어요? 지금 현재 얘들이 mv제곱이라는 그 에너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5가 2분의 5 mv제곱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2가 2분의 2 mv제곱이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잘 보세요. 이건 얘 때문에 한 거예요. R자임이 가에서는 얼마였다는 거예요? 얘가 5인데 얘가 2면 얘는 3이다 라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때 에너지가 얼마 커졌나 계산을 해보시라고. 처음에가 2분의 1 mv제곱이고요. 나중이 2분의 1 4 mv제곱. 그냥 2분의 1로 통일시킬게요.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2분의 1 4 mv제곱이니까 저렇게 되는 거 이해 갔죠?
얼마 커졌어요? 2분의 3 mv제곱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R자임이 실제로 한 운동 에너지예요. 맞아요? 증가량. 그럼 3이 2분의 3이면 여기다 얼마를 곱한 꼴이 돼요? 이걸 곱한 꼴이 되잖아. 그럼 얘가 한 일도 그대로 이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mv제곱이 나오고 얘가 한 일도 2분의 1 mv제곱 그대로 곱해주면 되니까 이게 2분의 5 mv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았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5라는 에너지가 2분의 얼마? 5 mv제곱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얘가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갔으면 둘이 더해봐요. 얼마 나와요? 2분의 6 mv제곱이 돼야 돼요. 여기 가서 2분의 6. 그런데 마찰력인 mv제곱이 작용하니까 2분의 5 mv제곱밖에 안 되는 거죠. 2분의 4 쏘리 2분의 4 2분의 6 mv제곱에서 mv제곱 2분의 2를 빼면 2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얘도 해석을 해도 돼요. 얘는 마찰력에 의한 손실이 mv제곱인데 현재 2분의 1 mv제곱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9 mv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거 있죠. 얼마 늘어났습니까? 2분의 8 mv제곱이 늘어났잖아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보세요. EF니까 얘는 얼마일 거예요? F를 5로 잡았으니 얘는 10이겠죠. 이건 여전히 2고요. 됐습니까? 결국은 봐요. 2분의 8 mv제곱만큼 뭐한 거예요? 증가를 한 겁니다. 얘는 얼만큼 증가했죠? 2분의 3 mv제곱만큼 증가를 했잖아요. 이만큼이 증가를 했잖아요. 얘들이 3대 8이라고 얘들이. 아까 봤듯이 3대 8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3대 8이라는 게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게 비례값이죠. 그러면 이것들은 실제 R자임이 한 일이고요. 이건 R자임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R자임이 8이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만약에 나의 R자임이 8이면 요대로 하면 얘는 2분의 8 mv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대로 바꾸면 그대로. 알았어? 그럼 실제로 얘가 한 일은 얼마일까요? EF가 한 일은 처음에 얘는 2분의 1 mv제곱의 일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를 갖고 있어요? 2분의 9를 갖고 있잖아요. 봐요. 이건 R자임이 한 일이 2분의 8이나 2분의 9가 된 건데 실제로 얘는 R자임 자체가 얼만큼의 일을 했는지 2분의 8을 했어. 10은 얼마를 했을까요? 10. 여기다 10 써봐요. 자, 외력 10이라고 할 때 얘는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 2분의 1 곱하면 이게 되겠죠? 2분의 1 10 mv제곱 2분의 1에다가 2분의 10을 더해보라고. 그럼 얘는 실제로 2분의 11 mv제곱이 가해준 거야. 여기가 12 한 일은 2분의 11이 돼야 돼. 알았어요? 다시요. 2분의 10을 줘서 10N은 2분의 10의 mv제곱을 가해줘서 실제로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왜 얘는 이렇게 줄었냐고요. 마찰력이 얼만큼의 일을 해서 이만큼의 일을 감소시켜서 그래요. 감소시켜서. 그래서 2분의 9가 된 거라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비례를 푸는 거예요. 비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물체가 실제로 한 일은 얼마가 됩니까? 실제 한 일은 2분의 10이에요. 실제 한 일은 2분의 10. 그래서 5mv제곱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풀어주고서도 되게 마음이 떨린다, 그들한테. 개념 완성이 원래 마찰력.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근데 자기네 학교에서 개념 완성을 풀어주잖아? 그럼 완성 문제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푸는지 외워버려.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물리학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아, 이럴 경우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외워버리잖아? 그럼 다른 유형의 문제도 똑같이 풀 수가 있어. 됐어? 자, 복기.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 복기. 잘 봐라. 여기에서 마찰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지금 얘가 가한 힘이 봐라. 힘 F EF 가한 힘이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구나 라고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건 알 수 있어. 얘가 2분의 1 mv제곱이지, 얘가 2분의 1 4mv제곱이지. 얼만큼 커졌어? 2분의 3 mv제곱만큼 커졌지.
얘도 2분의 1 mv제곱이지 2분의 9 mv제곱이지 얼만큼 커졌어? 2분의 8 mv제곱만큼 커졌어. 누가 한 일이야? 알짜임이 한 일이야. 그러니까 알짜임은 똑같은 알짜임 곱하기 L을 하면 알짜임 곱하기 L을 하면 얘는 2분의 몇을 키울 수 있다? 여기에서 알짜임 곱하기 L을 하면 얘는 2분의 3 mv 제곱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알짜임 곱하기 L을 하면 2분의 얼마? 8 mv 제곱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 갔어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게 몇 대 몇이냐고 요게 몇 대 몇이야? 3대 8이구나 라고 됐죠? 그럼 알짜임의 B도 몇 대 몇이에요? 3대 8이겠죠. 이게 똑같으니까 이거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식을 세울 수 있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하고 나의 알짜임을 보면 그치가 너무 작나? 이런 거 알았잖아 3대 8. 근데 가의 알짜임은 F- 마찰력이고 얘는 EF- 마찰력이니까 맞지? 이거를 식으로 풀면 이게 되고 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얘기가. 그래서 F 값은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오고 얼 값은 얼마가 나왔다? 2가 나왔다 라고 잡는 거지. 그럼 저 문제를 개편을 할 수 있다고 니네가. 알았어?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짜임은 알짜임 가를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잡기를 이렇게 잡았어. 가에서 알짜임은 3에 해당되는 거야. 맞지요? 근데 얘가 얼마에 해당돼? 2분의 3 mv 제곱만큼에 해당돼. 그러면 가에서 5는 얼마에 해당되냐? 2분의 5 mv 제곱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R이라고 쓸게. 마찰력 2는 얼마에 해당되겠냐고? 2분의 2 mv 제곱에 해당되지 않겠냐 이렇게 찾은 거라고. 그러니까 3일 때는 이만큼 증가하고 이게 증가량이 봐. 이게 변화량이야 변화량. 3일 때는 여기서 여기로 2분의 3만큼 변하고 5일 때면 2분의 5만큼 변한다는 얘기야. 근데 처음에 얘가 2분의 1 mv제곱이 있었잖아. 그래서 낮은 값을 보면 봐라. 저기 최종 속력 이거 보이지? 요 값을 보면 얘라면은 얼마가 나와? 2분의 4 mv제곱이 나오는 게 맞아. 이게 저기 써있는 숫자야. 얘라면 얼마가 나오겠냐? 이게 나온다고 이게. 왜? 처음에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이해 갔어? 그럼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얘가 빠졌으니까. 마찰력으로. 에너지 손실이 있었으니까. 이해 갔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도 바꿀 수 있다고. 얘도. 이대로 풀면 지금 봐봐.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나는 여기에 일단 V만큼의 속력이 있고 M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mv제곱 에너지는 이미 있어. 그런데 여기서 봐라. EF니까 10을 준 거고 저항은 2야. 그래서 여기에 갔더니 이렇게 된 거야. 얘가 몇 V가 됐어? 3V가 됐다는 건 이만큼이 됐다는 얘기야. 이만큼. 그럼 여기서 요 변화량이 있지 변화량. 이거 누가 한 일이냐고.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이라고. 알짜임 얼마 나와? 8. 8이 얼마냐고? 이거더라는 거야. 2분의 8 mv.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이만큼 있었는데 얘를 더해서 얘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렇다면 EF는 얼마큼 일을 했을까? 처음에 2분의 1 mv제곱이 있는데 EF는 얼마니? 우리가 F를 5로 놨으니까 10이잖아. 10은 얼마겠니? 요대로 해봐. 2분의 10 mv제곱이 된다고. 그럼 얘가 이만큼 있는데 2분의 10을 가하면 얘는 얼마가 될까? 2분의 11 mv제곱이 되는 거야. 더하면. 맞았어? 그럼 왜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만큼 나왔을까? 얘가 있어서 2가 있어서 저항이. 2는 얼마에 해당돼? 이거에 해당되는데 이건 빼앗긴 일이라고. 빼앗긴 일.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도 이만큼 빼앗고 여기서도 이만큼 빼앗은 거야. 똑같이.
알겠어? 그래서 원래 마찰이 없다라면 얘는 이렇게 나와야 돼. 마찰이 없다라면. 마찰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야. 마찰이 있어서.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설명해 주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 문제는 또 처음이래. 전형완성이. 그래서 사실 저쪽 애들 있잖아.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 애들, 니네도 좀 어렵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하자. 뭐, 스킬인데, 그지? 끝까지 하면 되지. 자, 이 문제도 보자. 자, 마찰이 없는. 빨리 속으로 박수 쳐야지. 마찰이 없는. 마찰이 없느냐? 여기 써있어. 그래서 니네가 요 말을 잘 봐야 돼. 질량이 4kg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이 F를 작용했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운동 문제를 풀 땐 항상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처음 상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처음 상태가. 정지면 마찰도 없고요. 정지면 아리가또. 알겠어? 엄청 쉬운 문제라고. 그러면 그거냐라고 확인부터 해야 돼. 봐봐라. 일정한 힘 F를 작용했으면 뭔가 E를 가해 준 거야. 근데 이 F가 한 일은 그대로 모두 뭘로 변했을까? 운동의 에너지로 전환됐을 거야. 됐지? 그리고 봐. F를 작용한 순간부터 운동 에너지를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냈는데 요게 힌트. 요거를 잘 봐. 0일 때 0이니 0이 아니니 0이 아니지. 그럼 처음에 얘는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얼마의 에너지를 갖고? 32. 그럼 구해볼게.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한다고. 그럼 요걸 갖고 따져볼까? 32줄이라고 되어 있잖아. 2분의 1이고 이게 나열의 질량이 4kg야. 그리고 v제곱이다. 그럼 요게 여기 약분이 돼서 2가 되고 요게 여기 약분이 돼서 뭐가 되니? v는 처음에 이거였던 거야. 속도가. 이해 갔어? 처음엔 속도가 4였던 거야. 그치? 근데 에너지를 가했어. 자, 우리는 F가 어떤 거리만큼, 거리가 있네. 몇 미터? 여기를 봐요, 여기. 몇 미터? 10미터를 가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했어? 이만큼을 가했어. F 얼마야? 그래, 이렇게 잡는 거야. 이런 건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들. 알겠어? 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봐라. 얘가 72줄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저 때의 속도도 알 수 있다. 자, 72줄은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v제곱을 하자. 그러면 요게 또 2고, 맞죠? 이것도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v는 얼마가 나와? 6. 그러니까 처음에 얘는 얼마로 달리고 있다가 4로 달리고 있다가 얘가 6이 된 거다. 질문. 저 속도비가 몇 대 몇이니? 2대 3이지. 그럼 운동에너지 B는 4대 9라고. 이해 갔어? 운동에너지는 V제곱에 비례한다고. 수평선의 운동에서는 2분의 1 mv제곱에서 m은 상관이 없는 거야. 속력의 비에 의해서 에너지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속도비는 2대 3이지만 에너지는 V제곱에 비례하잖아. 4대 9다라고 하는 거. 이거 4대 9 나올 거야. 알았어? 그럼 4대 9니까 얼만큼의 에너지를 더 가한 거야? 5만큼을 가한 거야. 이게 5에 해당되는 값이야. 40줄. 이해 가니? 그래 너희들이 봐라.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어 얘들아? 이거를 좀 보라고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거야. 처음. 그 다음에 W를 가했겠지. 그 다음에 이건 나중. 그래서 우리가 얘가 지금 32잖아. 얘가 72고 얘가 40이고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속도비만 알면 속도비가 지금 몇 대 몇이야? 얘가 속도가 이거였고 얘 속도가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속도비가 2대 3이야. 그럼 운동에너지는 이거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얘가 몇 대 몇이야? 4대 9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겠냐고 이게.
이게 여러분 4가 나오는 건 8로 나눠서 그렇죠. 8. 이거 얼마일까요? 오, 이게 에너지 B예요. 아까 우리 이걸로 푼 거야, 1번. 그 B래고. 알았어?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뭐 물화생지 어떤 거 문제를 풀 때도 그렇지만 이 직관론을 써야 공식이 줄어들어요. 식이 줄어들고. 그런 걸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기억은 맞았죠? 됐죠? 니은 맞았죠? 디귿 10m 지점을 지나는 순간 가속도를 물었어요, 여러분들. 가속도. F가 얼마인지를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F를 쭉 작용합니다. 근데 무슨 힘을 작용했죠? 일정한 힘을 작용했어요. 힘은 얼마인데? 일정한 힘 얼마예요? 4N이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구하면 돼요. F는 뭐다? ma다. 제2법칙. 4km니까 맞아요? 이 가속도는 얼마 나와야 돼요? 1m/s 제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만나볼까요? 뭐라자고? 만나보자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강제로 이걸 한번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1단원을 다시 복습할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해보는 거지. VT일 때 저거대로 문제를 푼다면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어? 4였던 거잖아. 그 다음 나중에 얼마가 됐어? 6이야. 근데 봐라, 얘가 등가속이야. 등가속. 자, 1초당 속도가 얼마씩 증가해? 1초당 속도가 얼마씩 증가해? 1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몇 초 걸릴까? 5, 6 되는데 몇 초 걸릴까? 2초 걸리겠지. 2초. 맞지? 그러면 이 평균 속도 얼마야? 5. 6에다 4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곱해봐. 얼마 나와? 이렇게 확인하라고요. 확인. 아, 이거 V트를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이해 갔어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물리학을. 알았지? 여긴 이걸 붙진 않았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걸 직접 VT로 이렇게 바꿔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 자기가 바꿔보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 갔어요? 이해 안 간 사람 질문? 제대로 가지고 제대로 하나씩. 자, 다음 문제. 여러분, 지금 문제가 수평이야 수직이야? 딱 보니까 수직이야. 그럼 너희들은 무조건 공기와의 마찰은 시험에 안 내. 알았어? 지면은 뭐가 있니? 마찰이 있지. 공간상은 물리관에서는 절대 공기 마찰 안 내. 물투 가수도 안 내. 그럼 뭐를 내느냐? 이미 들어 올릴 때 반대 방향으로 뭐가 존재하니? 중력이 있단 말이야. 그것만 명심해. 들어 올릴 때 힘이 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속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력 가속도는 이런 문제는 거의 10으로 주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 이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 이게 있는 거예요. 얘 운동을 봐요.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리는데 얘는 방해되는 힘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30N의 외력으로 얘를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 물체의 RCM은 얼마일까요? 위로 30으로 당기면 이 물체가 실질적으로 받는 힘은 얼마일까요? 그래요. 10N이란 말이야. 이해 갔니? 그러니까 잘 봐라. 선생님이 만약에 30N은 얘를 5m를 당겨서 얼마 일을 해준 거냐? 손은 150J의 일을 해줬어. 근데 중력이 얼마? 100J의 일만큼 빠지니까 알짬이 한 일은 실제로 50J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 갔냐? 그러니까 출제자가 왜 마찰력을 여기다 집어넣겠어. 더 헷갈리게. 아까 수평면에서는 그렇게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밖에 없지만 여기는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야 그냥. 알았어? 들어 올릴 때. 근데 봐라. 가끔 손을 놔봐. 손을 툭 놔봐. 그러면 이게 그냥 알짜임인 거야 얘들은. 손을 탁 놓는 순간. 알겠어? 이해 갔지?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 자, 문제는 이거다. 물체가 연직 위 방향으로 당겼더니 연직 아래 방향으로 4m/s 제곱에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대. 야, 봐라. 이렇게 돼 있네. 위 방향으로 당겼는데, 알았냐? 위 방향으로 당겼는데, 연직 아래 방향으로 4m/s 제곱에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을 한대. 아.
정말 뇌를 벗어난 문제다. 선생님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손을 잡고 있는데, 손으로 들고 있는데 얘가 떨어져야 돼. 상상이 가요? 자, 그대로 행동을 해볼게요. 손은 물체를 잡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그렸다는 거예요. 이 평소에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할까요? 아니, 그냥 놓지. 그걸 잡고 이렇게 어떻게 같이 떨어져. 난 이해가 안 가요. 아이들이 물리를 하게 되려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줘야 되는데, 참, 억지로 만든 문제라는 게 표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야지. 보세요. 4m/s 제곱이면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F는 뭐예요? MA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제2법칙. 그럼 질량이 몇 킬로짜리입니까? 2kg니까, 맞죠? 가속도가 4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RGM이 얼마 나온다? 이해 갑니까? 근데 이미 얘는 있었단 말이야, 2시. 알아요? 근데 그게 8이 돼야 돼요. 그럼 반대로 손이 얼마로 당겨줘야 돼요? 이만큼으로 당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당기면 다시 떨어져.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 실험이 이해가 가요? 근데 손이 잘렸는데 손이 막 들고 있어. 18로. 같이 떨어져. 전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문제의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R자임은 위로 12라는 손이 방해를 하고 있고요. 그죠? 이 물체 운동을. 맞죠? 20은 아래로 당기고 있습니다. 자, 이때 R자임이 한 일은 몇 줄이 됩니까? 40줄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중력이 한 일은요? 100줄. 왜 중력은 100줄만큼 20 곱하기 5에서 100줄만큼 일을 해줬는데 이 물체는 실질적으로 40밖에 못 가졌을까요? 손이 방해하는 거예요. 손이. 아세요? 손이 얼마큼 방해해요? 60만큼 일을 빼앗은 거죠. 얘가 떨어집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반대로 손은 60줄의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손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8N이다. 아니죠? 다음에 중력이 물체의 한율은 100줄이다. 이거 맞았죠?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다? 40줄. 실제로 에너지를 받는 건 40줄입니다. 이해 갔어요? 근데 이 실험 포맷 자체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끔은 이거 근데 세상에 수긍할 필요는 있어요.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잘 봐, 얘들아, 잘 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m인 지점에 가만히 놓은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운동한다. 얘들아, 이것 또한 무슨 말일까? 이것 또한 흘려들으면 안 되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 얘기. 정지란 얘기예요, 정지. 가만히 놓았다는 건 정지다. 알겠지? 자, 정지라면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지? 그런 거야. 그리고 얘가 공간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알아야 돼? 위치도 생각을 해줘야 돼. 수평이 아니잖아. 그치? 나는 높이에 따라 나타낸 건데 가로축 짧아. 높이 0. 이게 지면이다. 높이가 0이 지면이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그냥 잘못 해석하면 처음에 속도가 있었네 라고 보일 수 있어. 기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해 가잖아. 높이가 1m에서 떨어지면서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봐야 되는데, 자, 봐봐. 공기, 마찰이 없다고 그랬어. 마찰이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공기 저항도 무시한다고 그랬어. 그럼 뭐가 성립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지면에 도착했을 때 운동에너지가 얼마니? 40이지. 그럼 애초에 얘가 갖고 있던 운동에너지 얼마라는 얘기야? 위치 에너지도 40이었다는 얘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이해 갔어? 눈이 자꾸 슬퍼 보여. 왜 그래? 괜찮아. 저 마스크 쓰고 있는데 누가 맞지? 저 변장도 하고 들어와 이제. 나중에 선글라스 끼고 들어오겠어. 아까 윤자고 혼내려고 하다가 내가 몰라갖고 그냥 들여보냈어. 무서운 놈이야. 연예인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막 변장하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얘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1m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우리는 mg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mg가 높이가 1m니까 mgh가 40이라는 뜻 아니야. 그지? mg는 얼마다? 4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부끄럽다.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맞지? 근데 mg는 F는 MA의 응용 공식이잖아. F는 MA. 여기 중력가서 10이라 잡았으니까 M은 몇 킬로란 얘기야? 4킬로란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얘의 속도도 알아보자. 속도도. 여러분, 위치 에너지가 얼마고요? 40J이고요. 운동 에너지도 얼마다? 40J인데 이거 의미가 달라요. 최고점이고요. 이거는 닿기 전. 닿기 바로 직전의 운동 에너지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그럼 0이라고 해야 되고요. 이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그럼 0이라고 해서 둘을 합친 값이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고정이에요. 이해 가요? 계속 전환하는 거죠. 결국은 얘가 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세요. 쟤는 높이가 가로축이에요. 0, 만약에 여기를 10이라고 쓴다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40N이 되는 것이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1m 이 그래프예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져서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40J이 되는 거죠. 그럼 위치 에너지는 빵이고요. 그럼 이 지점에서의 이 면적은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포텐셜 에너지. 하지만 이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0인 거죠. 이해 갔어요? 이 그래프? 그럼 몇 미터 지점에서 얘들은 운동과 위치가 똑같을까요? 높이 몇 미터 지점에서? 0.5예요. 이거 기억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조 배운 거? 기억났죠?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도요, 답을 몇 개를 필터링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속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자, 실질적으로 속력을 구하려면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은 뭐라고 한다? mgh와 같다라고, 이게 실제잖아. 이게 닿기 직전, 이게 최고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 m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m이, 사실은. 그 질량을 몰라도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에서는. 알았어? 그러면은 2분의 1 v 제곱은 g를 10으로 잡고, 그러니까 이게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 맞아요? GH니까요. 그럼 V는 뭐가 되는 거죠? 루트 20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폭력이. 알았어요? 루트를 쓰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도 마시고. 자, 그렇다면 기억은 1m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40J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물체의 질량은 4kg가 맞고요. 봐봐요. 여기 하나씩 걸린다니까 디귿에. 알았어? 이 그래프가 이해가 가는 사람은 금방 풀려요, 그냥. 똑같겠죠, 당연히. 높이가 같으니. 사각형이니까. 하지만 용수철 운동은 아니야, 알지? 용수철 운동은 길이가 반일 때 누가 더 크다고 그랬어? 몇 배? 3배 크다. 기억나냐, 니네들? 기억나? 기억나냐고? 삼각형이니까. 어려운 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뽑아서 기억을 하자. 아까 2번에서 너무 니네가 탈진을 했어. 다음. 자, 6번 문제 볼게. 마찰이 없는. 자, 경사면에 5kg짜리 물체를 어떻게 놨대? 가만히. 운동 에너지 얼마? 빵. 됐죠?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당연히 하겠지. 중력이 땡겨지니까. 질문. 이때 가속도는 10보다 크다, 작다? 이 나쁜 사람들아, 공간상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였어, 얘들아? 10이었어. 10을 왜 이렇게 불안하게 얘기해? 그치, 10이야. 공간은 10이다. 근데 이 물체가 10만큼 떨어지려면 지면에 몇 도의 각도로 떨어져야 돼? 90도.
니네 90도일 때 최고값 갖는 게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 그래서 A는 공간상에서 G 사인 세타야. 알았어? 가속도는, 공간상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라고. 그러면 수직으로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은 사인이 90도니까 그냥 10m/s 제곱이지만 지금 각도가 있잖아. 주는 거야. 얘가 10이 되려면 어때야 돼? 이 각도가 90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각도가 작을수록 A 값이 주는 거야. G 사인 세타. 이해가니? 그렇게 줄면 나중에 0이 되면 어떻게 돼?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각도 여기 있죠. 요 지면과 요 각도. 요거가 크면 클수록 똑같은 질량이라도 A가 크겠지. 질량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걔가 갖고 있는 힘도 세죠. 무슨 말이냐면 학교 선생님이 간혹 이런 걸 낸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비탈중이래. 이해가냐? 근데 여기에 물체 A가 있고 여기 물체 B가 있어. 이렇게 그 정도를 이렇게 정지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누구 질량이 더 커야 되겠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부터 하나. 이거부터. A면 B면 어디가 가속도가 더 클 것 같아? 얘가 무조건 크다니까. 각도가 크니까. 근데 얘가 정지하려면 질량은 어때야 되겠냐? 질량은 얘가 커야 얘가 큰 거래. 이런 거야. 근데 이걸 좀 깊게 들어가면 이게 물투야. 그런데 저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얘들아. 그냥 공간상에서의 가속도는 이거구나. 이건 알아두면 좋잖아. 됐어? 그래서 얘가 각도가 일정하다는 건 뭘 말하냐? 각도가 일정하다는 건 결론적으로 등가속 운동을 한다는 뜻이야. 니네 잠깐만. 이 길이가 똑같아. A 경로랑 B 경로랑 길이가 똑같다고. 그리고 이것조차도 똑같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동차 갈 거야? 똑같은 자동차 갈 거야? 누가 먼저 도착할까? 똑같이 도착해? 봐라. 물리학이라는 게 처음에 이런 걸로 재미가 들려야 되는데 이러니까 승질이 나는 건데 이거 봐라. 이걸 얘네가 VT로 바꾸면 된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자꾸 물리가 재밌어지려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고 그래. 그래 이해가 가니까. 자, 예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어요. V로. 똑같이 V로 출발한다.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 가다가 어때? 속도가 느려지겠지. 맞아? 그리고 가겠지. 얘는 어떨까? 얘는 봐라. 속도가 똑같이 가다가 얘는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그러다가 느려지겠지. 그리고 가겠지. 이 면적이 똑같으려면 얘가 먼저 도착. 기잖아. 그거야. 그래프라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야. 너희들한테 눈으로 딱 보는 착각을 바꿔준다고. 그래서 자연계열 애들이 인문계열 애들보다 알았니? 먹고 사는 게 충분한 거야. 인문계열 애들은 감정이 호소하고 너희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야. 알았어요? 햄버거 가게 어떤 오빠 알바한데 오르르 입문. 그쪽이 몇이 싸더라. 칼로리가 적더라. 자연. 이렇게 움직여야 돼. 현실적으로. 그래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도 그림을 딱 보면 니들이 운동은 대충 짐작이 가야 돼. 아 이거 등가속이구나. 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 이렇게 나왔네. 가속도가 얼마니? 이건 알 수 있지? 미터 퍼 세크고 이게 세크야. 이거라고. 이해가지? 직선 기울기가 가속도. 이해갔어? 이제 공식으로 안 해. 그래프상에서 직접 때려 박는 거야. 그리고 이 면적이 뭐라 그래서 면적이 시간이 이러지 마. 이거 면적 S는 이동거리야. 알았어? 그러면 0부터 2초까지 얘는 몇 미터 갔을까? 라고 하면 평균이 얼마니? 평균이 5. 그래서 10m 이동한 거야. 이 그래프 이해갔어? 자, 직선 기울기는 뭐라고? 가속도. 면적은 이동거리. 우리가 앞에서 뵀던 거야. 아까 선생님이 이거 풀어주면서 계속 앞에 걸 복습할 테니까 봐봐. 그때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이라고 했거든.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뭐에 해당되냐면 중력이 한 일에 해당돼. 알았니? 그럼 중력이라고 할 수 없잖아 얘들은. 그치? 비스듬한 면이니까 얘 알점이 얼마인가 구해보자. 질량이 몇 킬로고 5킬로고 이때 가속도는 등가속인데 얼마로 갔는데 5로 갔는데 맞지? 둘을 곱하면 얘들의 힘은 얼마다? 됐지? 거기에 이동거리 몇 미터 나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얼마에 일을 했어? 250조일만큼. 그걸 받는다. 결국 무슨 얘기냐? 얘가 여기 있을 때 얼마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지는 모르지만 얘가 몇 미터 이동했을 때 10미터 이동했을 때 현재 얘는 운동 에너지를 얼마를 갖겠다? 이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왜? F가 그만큼 일을 가해줬으니까. 맞죠? 알짜임이 한 일은 125조울이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알짜임. 알았어요? 250이에요. 중력이 한 일은 125조울이다. 여러분 잘 봐요. 이 중력이 한 일을 배우려면 이 중력은 힘이 어디로 작용해요? 여기로 작용해요. 이렇게. 이해 갑니까?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력은 얼마냐? 50N이에요. 중력이 한 일을 알려면 우리는 중력 방향으로 이동거리를 아셔야 돼요. 얘가 빗면으로 10m 갔어요. 그러면 여기로 몇 미터 내려왔는지를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10m. 피타고라스. 그죠? 3대 4대 5 6대 8대 10 이해가요? 그걸로 된다면 얘 6m 내려온 격이 되겠죠. 얘는 높이로 300조의 일을 했겠죠. 이해가요? 이건 아니겠죠. 아셨습니까? 저렇게 풀어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중력이 한 일이라는 건 중력은 수직한 힘이기 때문에 수직한 이동거리를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 잘 보세요. 얘들 같은 경우도 이 빗면을 따라 내려온 일이나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 내려온 일이나 일은 사실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가상적 값이고요. 실제로 얘가 250조울에 이렇게 알잼 일을 했다? 그럼 중력도 250만큼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5m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중력은 똑같은 일을 하니까 내려가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빗면 원리 배운 거 기억나요? 빗면 원리는 거? 그죠? 여러분 여기서 봐봐요. 어떤 아이가 여기를 막 올라가는 거죠. 여자애가 야 둥둥둥 떠가지고 야후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가서 랄랄라 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올라가는 거고 그죠? 여기를 기어가지고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힘은 얘가 제일 적게 들죠. 근데 이동 거리는 제일 멀죠. 그래서 일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 250조울에 일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250조울이 나와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높이는 5m 정도라고 잡으시면 돼요. 저 그러면 각도가 얼마 나올까요? 5m, 뭐 한 45도 나오려나? 모르겠다? 딴 사람한테 맡겨. 사람 불러야 되겠다. 그지? 그렇게 알아. 결국은 중력이 한 일이나 빗면에서 한 일이나 똑같다라고 꼭 기억해. 빗면 사고 실험이야. 알았어? 다음. 자, 이제 드디어 엮인 게 나왔다. 엮인 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보여줄게. 자, 실로 연결하는 가만히 놨더니 자, 주어진 정보는 꼭 그림에 적용을 시켜라. 가속도가 얼마로 움직인다고? 3분의 2g로 움직이고 있대. B는 3분의 2g로 움직이는 거야. 자, 이제 질문하는 거야. 얘들아, 얘가 일정한 등가속으로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어느 순간 A, B의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야. 속도는 동일하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속도는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 B는 뭐에 비례할까? 얘들의 질량에 비례해. 예를 들어서 전체 운동 에너지가 봐라. 운동 에너지 합이 50조울인데 질량이 2kg, 3kg야. 20, 30조울이라고. 계산 안 해. 왜? 속도는 똑같을 거니까. 그때 질량에 비례한다. 이런 좀 빠른 발상이 좀 필요해요.
알겠어? 묶인 게 그래. 묶여있는 애들이. 같은 운동계들이. 자, 문제를 한번 볼게. 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잘 들어. 이제 봐. 여러분, 마찰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자, 어떤 게 보존되나 봐봐. 자,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 일단 위치 에너지 변화와 운동 에너지 변화를 볼게. 자, 조건. 얘는 여기까지 운동이야. 야! 같이 떨어져. 이런 거 아니야. 알았냐? 거기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만 얘기한다. 위치 에너지 변화. A는 없어. 라고 봐요. 무조건 이런 문제. 운동에서. 알았니? B는 어떠니? 감소. 얘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감소하겠지. 다음, 운동 에너지 변화. A는 뭐니? 증가. 맞죠? B. 증가. 이해 가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감소한 B의 위치 에너지와 증가한 A, B의 운동 에너지 합이 어때야 돼? 이거를 꼭 기억해. 이해 갔어? 증가량과 감소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위치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고. 저 도르래를 넘어서 떨어지는 일은 없단 말이야. 항상 문제에. 그러니까 쟤는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뭐만 일어나? 증가만 일어나. 무조건. A는. 왜? 운동 에너지만 증가할 거니까. 얘는 얘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어떻게 될까? 감소일까? 증가일까? 얘 감소량이 얘들 둘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아야 되지. 근데 얘 혼자 따져보면 전체 감소량을 얘가 다 책임지는데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부분 책임지잖아.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감소하냐? 그러니까 얘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에서 얘 위치 에너지 감소량에서 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빼면 이게 나와요. 이해 가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나온다고. 둘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증가한다고 해야 돼요. 얘는 A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B는요 감소한다고 해야 돼요. 이해 가요?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합쳤을 때 보존됩니다.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따지면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같아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를 묻는 질문이 많아요. 요즘에. 기억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았단 말이에요. 니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웃기는 소리. 여기다 뭐 더해줘야 돼요? B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더해줘야 돼요. 그게 같은 거예요. 다음에 질량은 B가 A의 2배다. 와우. 질량이 2배래요. 질량이 2배랍니다. 구해봐야죠. 이거 식 어떻게 세워요, 여러분들? 얘 질량을 요렇게 쓸게요. 얘 질량을 이렇게 쓸게요. 됐죠? 여기까지? 자, 봅니다. 얘들의 외력은 무조건 얘의 뭐예요? 중력입니다. 얘 중력이 이 물체의 뭐라고요? 외력이에요. 여러분 배웠죠? 매달린 물체의 무게가 외력이다. 그런데 얘들의 전체 질량은 이거잖아요. 맞아요? 가속도가 3분의 2 g랍니다. 이게 성립을 한다니까. 이해갑니까? F는 MA에서 이게 성립한다고요. 운동계에서는 전체 질량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3분의 2 MA G고요. 야가 3분의 2 MB G면 야가 넘어가면 3분의 1 MB G가 되고요. 얘는 3분의 2 MA G가 되어서 G. 이해가요? 2대 1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 나 이거 별 경험을 다 당해봐서 그래. 봐봐. 1대2 이런 놈 있어요. 꼭 B하고 A. 그냥 여기서 숫자 넣어. 그냥 이렇게 풀어. 선생님 이거 MA 대 NB는 여기 2대 1이 나와요. 1대 2가 나와요. 1의 답이죠? 그냥 써. 숫자 넣으면 되지. 그걸 왜 이렇게 쭉 나열하고 그래. 그치?
조심해라. 이거 다 해놓고 헷갈리는 놈 있었고 아주 답답한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니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마무리는 뭘로 하라 했어? 쉬운 문제로 해. 마무리는 쉬운 문제로 해. 알았냐? 어려운 거 자꾸 보지 마. 내가 지켜볼 거야 너.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우울해졌어. 시험 기간 자꾸 다 보니까 눈이 가는. 어때는 맨날 눕고. 자 봐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차근차근히 갑시다. 여러분 이 그림이 나왔죠? 읽어볼게요. 높이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자 여러분 역학적 LA 보조는 맞는데 위치 에너지가 누구예요? 중력입니다.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뭐 떠올려요? 이거 아하 이거 떠올리라고. 이거 가로축이 높이고 세로축이 힘일 때 얘는 중력이기, 그렇게 이것만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H구나 이거죠.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이건 시간에 따라 그린 에너지의 변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요 지점은 에너지가 똑같죠? 어딜까 이거? 여기요. 어디? 이 지점이요. 안 그래요? 맞잖아. 둘이 같은 지점이 저 시간대라고요. 당연히 여러분 떨어지면서 등가성동을 하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위치와 운동이 똑같다고 얘기해주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일찍 에너지가 동일해지겠지요. 밑으로 떨어지는 시간대를 보면 보세요. 얘가 시간이 흐르면서 운동과 그 다음에 위치와 이 에너지가 동일한 그 시간이 도달을 하겠죠. 근데 그 지점이 높이로 따지면 2분의 1 H인 지점이라고. 무조건 에너지가 똑같은 지점. 이게 사각형을 갖고 있는 애들이 금방 생각하는 추리예요. 이해 갔지? 자 보세요.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빙고.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띵. 그죠? 보존돼야 되겠죠? 왜요? 여기 보면 걸린 시간은 T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들의 합은 항상 똑같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 합이 지금 다 똑같잖아요. 계속.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기는. 자 2분의 T일 때 뭐예요? 이 그래프만 봐도 맞추겠다. 이해 가니? 됐어? 어떤 문제는 고조로 나오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기억 니은 이것만 제대로 알면. 자 여기가 뭡니다. 이것부터 보자. 얘들아 얘 에너지고 얘 에너지 몇 대면? V, EV 운동 에너지 몇 대면? 1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운동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돼? 이 M하고 이 M하고 같아 달라. 읽어보는 거지? 자, 문제에 대한 아직. 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얘랑 얘가 지금 운동하는 걸 그림을 2개 그려놓은 거다라고 생각해. 근데 처음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거하고 이거 2개 물체가 2개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계속 읽어서 익숙해진다는 건 이 출제자는 이 문제를 낼 때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인지하는 거야.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야. 문제 자체에서.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이 그림이 여기 있고 이 그림이 여기 있고 이건 하나 그림을 요때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간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거구나 얘기하면 얘랑 같은 물체는 그럼 질량이 동일하겠지. 그럼 에너지 얘 속도의 제곱의 비례잖아. 에너지가 몇 대 몇이냐고. 1대 4겠지. 얘는 에너지 비가 몇 대 몇이야? 위치 에너지 비가 몇 대 몇이냐고. 2.5대 1이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지금 내가 니들 문제 빨리 풀게 해주는 거야. 지금 도와주는 거라고. 이거 2분의 1 M이죠. 뭐 음직 H 뭐 이러지 말고 잘 봐.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데 지금 이 문제는 물체 하나가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거래잖아. 그럼 얘는 어느 순간이든 같을 거 아니겠냐? mg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얘에 비례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이거에. 알았어?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인데 어느 순간에도 똑같을 거 아니야 2분의 1 m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거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풀어야 돼 문제를. 그래야 빨리 풀린다고. 문제에서도 보면 자 봐봐. Q점인 점을 지나서 수평의 높이가 2.5h, h인 두 진로 각각 이거의 속력으로 간다는데 결국은 위치 에너지 더하기 얘의 운동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얘의 운동 에너지는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야. 결론은. 둘의 합은 같아야 된다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겠죠. 마찰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봐.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P의 높이와 Q를 통과할 때 속력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 잘 봐요. 정지 상태로 P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이때의 운동 에너지와 이때의 위치 에너지, 이때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이 동일해야 된다는 결론을 쓰는 거죠. 알았니? 동일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과정과 이 과정의 자료를 가지고 니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봐요. 이 과정을 표현해 볼게요. 2분의 1 mv 제곱과 mg 2.5 h 이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맞죠? 여기도 2분의 1 m 4v 제곱과 mg h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 갔어요 지금? 이 값과 이 값이 어떻다고요? 같아야 됩니다 지금. 알았습니까? 이 두 값이 같아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한번 같다고 놓고 한번 해볼게요. 식을 따져보면 얘가 1로 넘어오면 2분의 3 mv 제곱이 남고 얘를 넘기면 mg 1.5 h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m이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는 3 0.5 그래서 V는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해가요? 이거 약분되고 미치겠다. 여기 루트 10 들어가야 돼. 그죠? 요 G가 아직 있잖아. G 10으로 놨냐 아니면 그냥 놨냐? 그냥 놨잖아. 그럼 결국 얘는 V제곱은 G 이게 돼요. 이게 올라가면. 맞아요? 그래서 V는 루트 G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는 1대 4고요. 얘는 2.5 대 1인데 선생님 합친 게 왜 같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속도 때문에. 이건 그냥 운동 에너지 B가 1대 4고 이거 위치 에너지가 2.5 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알았습니까? 결국은 이들 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얘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V는 루트 G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다 나와요. 알겠니? 다시 말해서 요 최하점과 최고점에서의 뭐는 어떻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동일해야 돼요. 이때의 위치 에너지가 있고 이때에 뭐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결국 이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구해지는 건 이해가요? V까지 구해지는 거? 아까 선생님이 니네한테 1대